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역시 그 국제정치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 글라스고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국제환경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제가 그 첫 번째를 그 미국 정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그 한 달 좀 넘었을 겁니다. 벌써 그 사퇴 이야기가 나오느냐라는 그런 그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그 바이든 정권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이 하는 일이 미국에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 국민들이 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미국 시간으로 11월 2일 그 버지니아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는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신인이 민주당에 아주 거물을 꺾는, 그래서 주지사가 이제 공화당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를 폭망 중인 바이든 정권이라고 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는 최근 그 한국에서 그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이제 매년마다 하는 여론조사인데, 그 미국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아주 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밌는 결과를 그 두 번째 주제의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일반 상식인데, 그 국방연구원의 조사에 의해 보니까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한반도 관련 그 문제들, 주제들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 정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제가 그 폭스뉴스에서 캡처를 한 것인데, 그 스티브 힐톤이라는 그 미국 앵커맨이 있습니다. 아주 그 일요일마다 하는 아주 재밌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이제 이미 끝났을 때 지난 대통령, 전 대통령 할 때 그 앞에다가 X자를 붙입니다. 스티브 힐튼 쇼의 그 배경 화면으로 더 X 프레지던시 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이미 끝났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이제 이 그림을 띄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에 대한 그 인기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MBC는 미국의 그 주류 방송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반대하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방송이죠. 거기서도 아주 그 재미있는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Which party would do a better job? 어느 정당이 더 일을 잘할 것 같으냐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그 화면에 비춰줬는데, 보더 시큐리티는 뭡니까? 국경의 안정 문제죠. 국경 안정 문제는 공화당이 더 잘할 것 같다가 민주당보다 27%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인플레도 공화당이 더 잘할 것 같다. 공화당이 더 잘할 것 같다가 민주당보다 24%가 더 높았다. 그리고 크라임, 지금 미국 각 도시에서 범죄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화당이 더 잘한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22%도 잘할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안보 문제도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무려 21%나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 경제는 누가 더 잘할 것이냐, 이것도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18%도 더 잘하는 거로 나온다. 그리고 getting things done, 이제 그 대통령들이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그것을 성취할 확률도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13% 높게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버럴 미디어, 터닝 온 바이든, 그 리버럴 미디어, 이게 바이든을 좋아하는 그 미디어를 리버럴 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조차도 바이든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그 뉴스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월 2일 미국 버지니아주 하고 뉴저지주에서 주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미국의 동부에 있는 주들이고, 미국을 이제 13주에 들어가는 제일 오래된 주들이죠. 그리고 이 주들은 지난 10여 년간
완벽하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던 주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뭐 지역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완벽하게 이제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버지니아하고 그리고 뉴저지는 미국의 민주당의 그 텃밭 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11월 2일자로 그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버지니아 주에는 주지사, 부주지사 그리고 어토니 제너럴 검찰총장 해갖고 그 세 가지 중요 직책을 공화당이 싹쓸이를 해가는 그런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가 글렌 영킨이라는 그 젊다라기보다도 정치의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민주당에 이 사람은 정치 신인이 아니라 테리 맥컬리프라고 이 사람은 뭐 아주 그러니까 정치적 경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아주 신참이 이 고참을 깨버렸다.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아성에서 신참 공화당이 그 고참 민주당 그 주지사 출신인 사람을 격파하였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그 방송에도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화방송 11월 4일 오늘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11월 4일인데 오늘 날짜로 나온 겁니다. 바이든 트럼프의 1년 만에 굴욕적 패배. 공화당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를 이겼는데 이렇게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그 결전처럼 묘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테리 맥컬리프 후보는 이제 민주당 후보인데 이 사람은 선거 기간 내내 지금 그 글렌 영킨이라는 그 정치 신인은 저 사람은 트럼프의 꼬붕이야 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렌 영킨은 뭐 한때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것이 혹시 불리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일부러 그 거리를 좀 두기도 했었죠. 결국은 뭐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하고 바이든이 지지하는 후보의 싸움이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이라고 대리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이겼다. 그래서 1년 만에 바이든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이든에 대한 미국 그 언론 기관들의 평가가 정말로 나쁩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쁜데 제가 그 호주에서 나온 그 뉴스 방송 하나를 잠깐 인용할 텐데 그 제목이 조 바이든 must now be surely finished. 바이든은 지금 확실하게 끝장나야 된다, 끝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호주의 보수적인 매체입니다. 스카이 뉴스라는 데에서 이렇게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뭐 그런 그 기사를 내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제가 폭스뉴스에서 인용을 한 것인데 버지니아 just says no to Biden's socialist agenda.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무지무지하게 그 사회주의적입니다. 트럼프는 완전히 또 그 자본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개인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기업을 강조했는데 바이든은 국가를 강조하는 국가가 경제계획도 세우고 국가가 경제적인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버지니아 그렇게 민주당적인 주민들조차도 바이든의 사회주의적인 그 아젠다를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공화당 신참을 주지사로 뽑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스티브 털리 박사의 유튜브에는 워크래쉬, 그러니까 워크래쉬라고 WOKE라는 단어가 있는데 WOK라는 것이 그 political correctness 그런 거 비슷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클래시, 다 이제 폭파되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그 올바른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모든 국민들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참 그럴듯한 말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큰일 날 얘기죠. 모든 국민이 다 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대학을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 해야지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가가 대학은 국민의 10%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100% 다 가야 된다가 맞는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워크라고 그럽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인데 워크가 클래시했다. 그래서 워클래시라는 제목으로 이제 자기 유튜브 제목을 잡고 GOP crush them's
in Virginia bloodbath. 그러니까 GOP라는 게 이제 Grand Old Party 그래가지고 미국 공화당을 그 Grand Old Party라고 부르죠. GOP라고 부르는데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을 버지니아에서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아주 격한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도 그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INITIPP라는 그 여론조사가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정신적으로 건강한가라는 그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주요 언론 매체들은 바이든이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말도 막 틀리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고 있습니다. 잘 보도를 안 해요. 그런데 CNN이 지난 10월 21일 날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서 바이든이 정말로 이 사람이 그 미국을 끌어갈 수 있을 만큼 정신력이 맑은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갈 만한 그런 행동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류 언론에 속하는 월스트리트조차도 그 사설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정신력이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그런 이 논설을 쓸 정도였는데 INITIPP 여론조사에서 그것을 직접 국민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TV 자주 보는 사람들 중에 Saturday Night Live라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이 코미디 프로는 엄청나게 민주당적입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이 공화당 대통령을 비하하고 그러는데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도 비하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중에서 아주 그 상스러운 소리를 그 F워드라고 그럽니다. F워드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 다 그 뜻을 알 겁니다. 그래서 F워드를 방송에서는 이제 쓰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바이든이 보통 이 지금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이제 그 코미디언들이 이제 웃기게 방송한 겁니다.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F워드를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F워드가 그 나쁘다는 뜻의 그 상소리로 F워드도 있지만은 forget, 까먹었다 할 때 forget도 FORGT니까 까먹었다는 뜻이죠. 까먹었다는 뜻으로 F워드를 너무나 많이 써서 문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기억을 하나도 못 한다는 겁니다. 다 까먹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방송들이 이제 뭐 조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 결과입니다. 바이든은 정신적으로 총명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President Biden is mentally sharp. 샤프하다. 머리가 아주 맑다. 그런 예리하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래. 그 사람은 아주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미국 국민의 19.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 23%. 그러니까 42.3%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래도 정신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36.9%, 별로 그렇지 않다. 13.6%, 합하니까 51.5%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만큼 정신력이 막지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 정신을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President Biden is energetic. energetic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활발하게 열심히 정열적으로 일한다는 그런 뜻인데 대통령 바이든은 에너제틱하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 16.9%, 어느 정도 그렇다. 25.5%. 그래서 이것도 한 5% 정도가 42.4% 정도가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방송을 보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짧은 거리 갈 때도 이렇게 뛰는 모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뛰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다가 계단 올라가다가 막 3번씩 넘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비행기에 트랩 올라갈 때. 그걸 보고서 이제 국민들이 뭐 동정표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야.
에너제틱하지 못해가 34.4%, 그리고 별로 그렇지 못해, 에너제틱하지 않아 15.9%. 그래서 또 국민의 50% 이상이 그 대통령은 정열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아니다 답을 했습니다. President Biden is a good communicator. 대통령 바이든은 훌륭한 소통가인가, 국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정말 그 형편없는 소통가라고 저는 봅니다. 형편없는 소통가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그 국민들하고 이제 얘기를 자주 하는데, 브리핑이라고 그러죠. 그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질문을 안 받습니다. 항상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렇게 뒤돌아가는데, 총총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기자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뭐 소리 막 질문하는, 큰 목소리로 질문해요. 그때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항상 이렇게 총총걸음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완전히 형편없는 커뮤니케이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 대통령이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21.3%가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가 25.3%,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다 12.9%, 전혀 아니야 33.7%. 그래가지고 이거는 동률입니다. 소통가 같아가 46.6%, 훌륭한 소통가가 아니야. 46.6%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 공화당 사람은 아주 나쁘게 답을 할 것이고 민주당 사람은 뭐 그래도 괜찮게 대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사람들의 견해가 이런 질문에는 가장 올바른 대답을, 올바른 그 평가라고 보여줍니다. 나는 이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보는 바이든이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미국 역사상 말이죠.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 훌륭한 커뮤니케이터, 정말 국민들하고 대화를 잘하고 소통 잘한 대통령을 레이간 대통령으로 칩니다.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은 아예 그 별명이 The Great Communicator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은 미국 시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그 정치적으로 효과적이고 그 강력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건 대통령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 독일의 그 베를린에 방문해가지고 고버초프 수상 이리 오셔, 와서 이 문을 허무셔 라고, 이 담을 허무셔 라고 한 아주 그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방금 말했듯이 나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바이든을 어떻게 보는가? 그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바이든은 에너제틱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같아. 거기서 단 3분의 1도 안 되는 32%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샤프해, 예리한 그 두뇌를 가지고 있지, 머리가 맑아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34%만이 그렇다, 3분의 1 정도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굿 커뮤니케이터 37%.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통령으로서 불합격을 확실히 받은 것이죠.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고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혹평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미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요거는 10월 23일서부터 26일 사이에 조사한 거니까 여론조사 지금부터 한 열흘 보름 정도 된 여론조사인데, 국가가 나가는 방향이 올바르다, 잘 나가고 있다가 22%, 그리고 무려 71%가 지금 국가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놀라운 이거 부정이죠, 부정.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업 이거 잘 하고 있느냐? 어프루벌이라고 그러죠. 그 어프루벌 레이트가 지금 42%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바이든 프레지던시가 그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이든을 그 조롱을 합니다. 그 머커리라고 그러죠. 머커리. 바이든 머커리 seen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모든 곳 사람들이 바이든을 조롱하고 있다. 조롱. 이것도 바로 그 스티브 힐턴 쇼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그것이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대유행하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 보면 말이죠. Let's go Brandon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Let's go Brandon, Let's go Brandon 그러는데, 브랜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그 10월 초에
그 자동차 경주가 있어요. 그 자동차를 조금 고쳐가지고 자동차 경주에서 그 나스카라는 자동차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그 1등한 사람이 브랜돈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브랜돈 브라운이 1등 했다는 것을 그 기자 한 사람이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켈리 스타바스트라는 그 여자인데 NBC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1등 하신 거 축하합니다라고 그랬는데 뒤에서 바이든을 욕하는 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F 조 바이든, F 조 바이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뭐 이 여자 기자가 그래도 이 상황을 자기가 좀 재치있게 넘긴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1등 했다고 렛츠고 브랜든이라고 외쳐주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누가 들어도 그것은 렛츠고 브랜든이 아니라 F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 꺼져버려. 조 바이든 나가. 뭐 이런 소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는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한 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다 알려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바이든한테 F 조 바이든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바로 그 렛츠고 브랜든이라는 거를 그냥 다 씁니다. 그게 바로 그 F 바이든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운동장에 가보면은 거기다가 렛츠고 브랜든이라고 쓴 그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그리고 깃발에도 렛츠고 브랜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누가 이제 조립한 사진 같은데 그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렛츠고 브랜든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모자에도 렛츠고 브랜든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게 미국에서 뭐 완전히 그냥 문화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 티셔츠에도 보시죠. 렛츠고 브랜든 해가지고 가운데는 미국 깃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대통령을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죠. 1월 20일 취임했으니까. 그 작년 선거한 날서부터는 지금 꼭 1년 됐네요. 이런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고 매년마다 미국은 그 10월 31일이 그 할로윈 데이입니다. 요새 뭐 우리나라도 미국 할로윈 데이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집집마다 그 아주 괴물 같은 거 이제 그 장치해놓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뭐 어느 주 도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그 정신이 없어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밑에 렛츠고 브랜든이라고 구호를 써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조롱하는 뭐 이런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 대통령이 좀 정신적으로 불확실하고 그리고 정책들이 지금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수를 자꾸 합니다. 이 실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타운홀 미팅 10월 초에 할 때 10월 21일입니다. 그때 질문을 받고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이러고서 한 몇십 초를 이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게 치매 현상이라고 막 그러고 있죠. 여러분 비행사에서 말이죠.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타면 보통 그러죠. 이 비행기가 어디까지 가는데 거기 기후는 어떻고 가는 동안에 뭐 잘 평온하게 날아갈 수 있지만 가끔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렛츠고 브랜든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신문 기자가 방송 기자가 한 사람 탔던 모양입니다. 그 AP통신. 그래서 AP통신은 완전히 또 친 바이든인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말썽이 돼가지고 뭐 그 조종사를 해고시켜라 뭐 조사해라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주먹 쥐고 있는 것도 또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 고삐를 이은 그 줄을 붙잡고 바이든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도 있고 여러분 보십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이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도 조롱을 하고 바로 요 며칠 전에는 G20 회의를 이제 참석했죠. 영국에. 그리고 그 기후변화회의를 거기 참가를 했는데 자기가 연설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사진이 또 전 세계로 다 나갔는데 이거를 미국 방송이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Sleeping on the World Stage. 전 세계 무대에서 졸고 있다. 그 기후변화 연설 중에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 그 각종 언론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기후변화 회의 같은 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말이죠. 1970년대 그때는 뭐가 걱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추워진다고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지구가 점점 추워진대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크면은 지구가 추워지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유럽에는 햇빛이 얼마 동안 비치는 것이 줄어들어서 식량 생산이 얼마만큼 줄어든다. 이것이 우리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또 뜨거워진다가 또 한때 유행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너무 더워진대요. 그러다가 겨울이 갑자기 춥고 그러니까 여름엔 더운데 겨울이 또 춥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최근에 와서는 온난화라는 말 대신에 기후변화, 클라이미트 체인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은 그 반대되는 견해들 온도가 변하니까 이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PC입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기후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뭐 아니라고 그러느냐. 예, 저는 뭐 그 관련된 책들도 보고 강의도 들었는데 이 지구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식고 있는 중이랍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뭐 버클리 대학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상당히 뭐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너무 그 PC적이고 너무 워크예요. 그렇게 말해야지만 맞는 이런 상황인데 바이든이 기후변화를 existential threat라고 그랬대요. 존재의 그 위기다 말이지. 존재에 관한 위기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려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폭스뉴스는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죠. 그렇게 세계를 감동 주고 기후가 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뒤에 따라간 대통령이 가면 퍼레이드가 벌려지죠. 자동차가 85대가 갔답니다. 근데 대통령이 따라갈 때는 조그만 차가 아니에요. 전부 큰 차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미국 그 SUV를 그냥 산더미만한 차들 아마 구경했을 겁니다. 그런 거가 수십 대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공해를 일으키면서 탄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 참석했던 나라들이 뭐 지금 26번째 회의인데 뭐 G2 같은 사람들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폭스뉴스에서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은 거기 가는 사람들이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뭡니까? 자가용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앞으로 기후를 잘하자 그런 사람 중에서 자가용 비행기 안 타고 온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잉 747이라는 뭐 제일 큰 비행기 타고 왔죠. 물론 그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비행기들 타고 다니면서 탄소 배출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불법 이민자들한테 한 사람당 45만 달러씩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45만 달러면은 두 사람이면 100만 불이죠. 그럼 미국에서 중산층이 당장 되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가 무슨 권리로 그 돈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인용한 거가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니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전쟁 나가서 죽은 사람이 있는 가족, 그런 가족을 골드스타 패밀리라고 그랬죠. 골드스타 패밀리가 받는 돈보다도 더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기는 이것을 그렇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차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이포크 타임스 본 뉴스인데 지금 미국은 모든 국민들한테 백신 맞으라고 그랬는데 19개 주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석유를 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가서 사우디 보고 석유를 더 캐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지구는 한 나라며. 근데 미국 거는 안 캐고 그 건 더 캐면은 그럼 기후가 좋아집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가스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금년 겨울에 난방대란이 올지도 모르겠다. 추워서 덜덜 떨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그 문제가 되는 바이든 정책이 하나 있는데 미국은 말이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핵무기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인데 단 한 번도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핵무기는 안 쓴다라고 얘기하는 게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언제라도 이걸 쓸 수가 있어 라고 이제까지 핵무기 만든 이후 70년 동안 그런 정책을
그 지탱해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미국의 적국이 군대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재래식 무기로 덤벼들 때 미국은 우린 이거로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십 년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이 그 핵 정책을 핵 선제 불사용, 우리는 핵을 먼저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정책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걸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데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북한이 왜 공격을 못합니까?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때 미국의 핵폭탄 맞을까 봐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나는 핵은 안 써 그러면 재래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재래식 무기라는 것은 그 숫자도 중요하고 뭐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북한이 미국이 핵을 안 쓴다면은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억지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해필 와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그러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 대통령이 조금 좀 그 이상하더라도 미국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괜찮은 강요들, 괜찮은 보좌관들이 이것을 막아줄 수 있겠다 하고서 그 제이크 설리반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인기가 대단히 나빠요. 그래서 지금 뭐 4년 임기를 다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나오는데 그 주제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는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